현재 태풍 2호는 괌을 초토화시키고 대만을 거쳐서 오키나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이상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기상 전문가들이 충격적인 상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본토의 남쪽 해안의 쿠로시오 해류가 상당히 발달한 상황에서 태풍 2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쿠로시오 해류는 이름처럼 뱀의 형태로 일본 본토를 감싸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상 전문가들은 모두 태풍 2호가 쿠로시오 해류와 만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활발한 상황에서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태풍 2호는 일본 열도를 쭉 훑고 올라오게 됩니다. 엄청난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폭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상황은 현재 일본 본토의 남쪽 태평양의 쿠로시오 해류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필리핀에서부터 일본의 동해안부터 북동쪽으로 흐릅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대만 안류도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입니다. 이 해류는 동쪽으로 쭉 흐르다가 하와이에 도착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고온의 해수와 고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폭이 약 200km의 깊이가 700m에 달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해류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업과 기상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검은 색의 조류라는 의미로 흑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보통 5월부터 8월에 가장 강하고 가을부터 약화되었다가 다시 1월과 2월에 강해집니다. 태풍 2호가 괌을 강타하는 그때부터 갑자기 필리핀에서부터 강력한 쿠로시오 해류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오키나와 방향으로 꺾는 오늘은 쿠로시오 해류가 완전히 일본 본토를 감싸고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쿠로시오 해류는 상당히 높은 고온의 해수를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 2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기상청은 태풍 2호가 오키나와를 거쳐서 일본 본토의 남쪽 해안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오키나와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을 것이고 서일본부터 폭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태풍이 갑자기 강력해지고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태풍 매미나 루사를 포함해서 역대 가장 강력했던 태풍의 대부분이 모두 제주 동쪽 해역을 통과한 경우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이미 태풍 발생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태풍 다나스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제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는 쿠로시오 해류의 대만 한류의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리가 대만 한류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발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의 남은 함선 13척으로 전함 133척을 앞세운 일본 수군을 물리친 작전이 대만 한류의 울돌목 조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대한해협의 대만 한류는 빠른 물길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남쪽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의 세력은 수십 배 강력합니다. 일본에서는 쿠로시오 해류 상황은 항상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류 상황에 따라서 잡히는 어종이 달라지고 갑자기 바다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발달했을 때에는 일본의 언론에서는 수시로 해류 때문에 희귀 물고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뱀이 기어가는 형태로 형성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뱀이 기어가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은 남쪽 해안의 시계반대 방향에 큰 소용돌이가 여러 곳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을 가지는 것이 어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항상 해류 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2017년에 발생한 쿠로시오 해류는 쿠로시오 대사행이라고 부릅니다. 큰 뱀이 기어가는 형태라는 의미로 이름 지은 것입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위험한 경우는 태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해류의 특징이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 이 경우 태풍이 더 많은 수증기를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기상 전문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현재 대만을 통과하고 오키나와 방향으로 튼 태풍의 눈이 갑자기 풀려버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상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6일에 태풍의 눈이 29일에 와서는 상당히 커지면서 풀려버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태풍 주변에 눈이 커지고 주변에 틈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태풍의 눈이 작고 분명해지는 피놀 형태가 되면 상당히 위험한 태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초강력에서 강력한 태풍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눈이 커졌다는 것은 도리어 태풍의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한 원심력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모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중심 부근에서 최대 풍속이 다소 약해져도 효율적으로 수증기를 모아서 강력한 폭우를 발생시키는 반경이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태풍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일본 전역에 폭우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이 풀리면서 폭우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의 쿠로시오 해류 상황은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발생한 태풍과 유사하다고 경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에 오키나와를 강타한 태풍 2호는 최고 풍속 초속 45m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피해액은 역대 최대로 70억엔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3일에 발생한 태풍도 필리핀을 지나면서 바로 북동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를 지나갔습니다. 당시 오키나와에서는 침수와 범람 피해와 선박 파손, 도로 통행 및 항공 해상 운항 정지 등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도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면서 일본 본토를 훑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올라오고 있는 태풍 마와르가 지난 2011년과 2015년 태풍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더 큰 폭우가 예고되었습니다. 태풍은 주로 해수 온도가 27도 이상인 경우 강력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태평양의 수온이 29도에서 30도로 예전보다 따뜻한 상황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태풍은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보충하고 강력한 태풍과 폭우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마와르는 2015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매우 격렬한 태풍이며 일본 통계 사상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풍은 필리핀 동부에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45m, 최대 순간 풍속은 60m로 초강력 태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2호는 북동쪽으로 꺾으면서 대만 본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오키나와를 지나서 일본 본토로 쭉 올라올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괌을 강타했을 때 못지않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의 영향으로 더 많은 비구름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23년에는 더 많은 태풍과 장마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평소와 같은 훈련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라며 특별한 경계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고에 따라 지자체와 공장과 지역사회는 대비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수 펌프를 빨리 설치하고 가동시키는 배수훈련을 주로 합니다. 대만에서도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대만을 강타하는 것도 수십 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기상청에서 분석한 태풍 경로가 모두 대만을 집중 강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속보로 현재 태풍 진로 상황이 보도되면서 대만인들의 대피를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은 태풍이 북동쪽으로 꺾어서 오키나와 군도 남쪽 해상을 따라 북동진에서 본토를 쭉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본은 태풍 2호와 쿠로시오 해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 모두에게는 자연재해이지만 일본에게는 하늘이 내리는 천벌입니다.